네,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재판 과정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인권사법팀 김정인, 곽동건 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? 일단 혐의들이 많아요.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? 네, 조국 전 장관은 12가지,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는 14가지나 됩니다. 네. 보시는 대로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.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부부가 공범 관계입니다. 네.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많죠. 네. 이른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지난해 검찰과 언론을 통해 숱한 의혹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부분인데요. 이들 부부 말고도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, 그리고 동생 조건 씨도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. 자, 이 중에서 지금 법원이 유무죄를 한번 판단을 한 게 있어요. 일단은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범동 씨 1심 선고가 났는데 아까 저희도 언급을 했지만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그 조범동 씨가 무자본 기업 사냥 등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지난달 30일에 1심에서 유죄로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건을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. 네. 지난해 언론들이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이제 제기한 게 바로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었는데요. 그렇죠. 네. 조범동 씨의 금융 범죄에 정 교수가 가담을 했고 조 전 장관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 1심 재판 결과긴 하지만 조 씨로부터의 연결고리가 정 교수부터 뚝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물론 정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사건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연루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. 네, 불법 대출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상상인 그룹 사건이었는데요. 네. 이 역시 검찰이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조 전 장관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관련성 역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은 다음 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. 여기서도 조 전 장관의 연루 혐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게 여론이 아마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곽 기자, 그 말 많았던 이른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네, 문제의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건 그 정 교수의 개인 연구실 PC가 아니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로 드러났는데요. 네. 한마디로 누가 쓰던 컴퓨터였는지 이게 쟁점인 거죠. 검찰은 이 휴게실 PC를 정 교수가 집에서 써왔던 개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직인 파일은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. 네. 반면에 정 교수 측은 이 파일이 왜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아가서 이 파일이 실제로 어떻게 위조에 사용이 됐다는 건지 또 이 파일로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긴 한 건지 검찰도 제대로 설명 못한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휴게실 PC가 검찰에 제출된 과정을 놓고도 위법 논란이 있는데요. 정 교수 측은 PC를 동양대가 소유한 게 아닌데 왜 동양대의 관리 조교가 함부로 검찰에 제출했냐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이 PC의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말 많았던 그 직인이 나온 PC의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. 네. 자, 표창장 말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이제 인턴 확인서도 있는데 이게 뭐 위조가 맞다 아니다 그리고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대표적인 게 최강욱 의원이 발급을 해줬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2장인데요. 네. 최근 최 의원 측이 자기 재판에서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써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는 위조가 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또 딸이 고등학생 때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받은 인턴 확인서가 있는데요. 당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 차례로 나와서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증언한 바가 있죠. 이 밖에 2009년 5월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행사에 조 전 장관 딸이 실제 참석했냐 이것도 논란이 뜨거운데요. 딸이 찍혀 있다는 행사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본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최근 내놨습니다. 네. 법정에서도 그날 딸을 봤다, 아니다 못 봤다 이렇게 증언도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제는 이제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?
네, 지금 재판이 4번 열렸는데요. 네. 핵심 증인들이죠. 그 김태우, 이인걸 같은 그 검찰 출신의 특감 반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네.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유재수 감찰건이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 분석하고 이후에 2차례 만나서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유 전 국장이 이른바 스폰 관계로 의심되는 사람들로부터 기사 딸린 차를 제공을 받고 골프채를 받은 게 드러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. 네. 또 항공권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자료를 더 받기로 한 상황에서 유 국장이 돌연 병가를 냈고 이후 사표를 내기로 했다며 갑자기 감찰이 끝났다는 겁니다. 실제로 유 전 국장은 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어요. 그럼 이제 쟁점이 이걸 그냥 그 금융위에 비위 통보를 한 것이 과연 감찰 무마였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였는지 그게 쟁점이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법적 쟁점이고요.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5월에 유 전 국장은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. 네. 감찰 당시에 불거졌던 항공권이나 골프채 수수 의혹 같은 것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 측은 감찰과 수사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 네. 감찰에서는 사실 확인만 할 수 있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 검찰 수사관 출신인 특감 반원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법적으로는 감찰의 최종 결정 권한이 결국 민정수석에게 있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. 어쨌든 이 재판은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, 꽤. 네, 먼저 감찰을 무마하는데 이른바 정권 실세들의 압력이 있었냐 하는 건데요. 네. 검찰은 공소장에 실명들을 쭉 적어놨습니다. 김경수 경남지사,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, 청경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의 압력으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심이죠. 네. 또 당시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때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적어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자, 감찰 무마 의혹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.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다른 혐의 한번 재판 볼까요? 네,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노한중 부산대 교수가 그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게 뇌물이다 이렇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. 네. 또 사모펀드 관련한 혐의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차명 투자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 이런 의혹 등이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 상황을 살펴봤는데요. 검찰 수사 당시 이들 일가의 대대적인 권력형 범죄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타당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듯합니다. 네. 앞으로도 충실한 보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김정인, 곽동건 두 기자 고생했습니다.